사장님, 오늘 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잊지 마세요. 20살짜리 청소 알바생이 6조 원짜리 계약을 막았어요. 계약 상대가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20살짜리가 맞춘 거죠.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청년은 사람 얼굴을 읽어요. 눈가의 떨림에서 거짓말이 보이고 입술의 경련에서 배신이 보여요. 그날 밤 배신자 찾으려고 20명 얼굴을 읽었어요. 19번째까진 버텼어요. 20번째에서 쓰러졌죠. 코피가 폭포처럼 쏟아지고 눈이 뒤집혔어요. 근데 쓰러지기 직전에 한 말 있어요. 이 사람이 배신자예요. 누군가를 살리려고 나쁜 짓 하는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소름 돋는 반전이 3번 나와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짧게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반, 인천의 어느 반지하.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이 낡은 벽지 위로 길게 누워 있었어요. 20살 강민재는 잠을 자다 말고 눈을 떴죠. 현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형이에요. 24살 민우 형이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돌아온 거예요. 민재는 이불 속에서 살짝 고개를 들었어요. 형의 얼굴이 보였죠. 그런데 왼쪽 볼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어요. 입술도 터져서 피딱지가 앉아 있었고요. 형, 왜 그래? 민재가 속삭이자 형이 손가락을 입술에 가져다 댔어요. 쉿, 아버지 깨워. 취객이 시비 걸어서 좀 맞았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라고요? 형 얼굴엔 분명히 억울함이 서려 있었어요. 민재는 그걸 볼 수 있었거든요. 형의 눈가에 어른거리는 그림자, 꽉 깨문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분노. 민재의 관자놀이가 살짝 욱신거렸어요. 이럴 때마다 느끼는 두통이었죠. 하지만 민재는 꾹 참았어요. 형한테 이상한 소리 하면 또 걱정할 테니까요. 식탁 위엔 밀린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어요. 월세, 독촉장, 전기요금 연체 고지서, 형 대학원 등록금 납부 안내서. 아버지는 이미 새벽 근무를 나가신 뒤였어요. 오후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송도의 높디 높은 빌딩을 청소하시는 게 아버지의 일이었죠. 민재도 아버지를 도와 같은 빌딩에서 청소 알바를 하고 있었어요. 낮에는 학교, 밤에는 청소. 잠잘 시간이 늘 부족했죠. 일주일 전 일이 떠올랐어요. 같은 과 후배 수진이가 학교 옥상 난간에 서 있었거든요.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고 눈은 텅 비어 있었죠. 민재는 생각할 틈도 없이 달려가서 수진이 손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 코에서 피가 한 방울 떨어졌죠. 능력을 너무 깊이 쓰면 늘 그랬어요. 수진아, 이러면 안 돼. 민재가 수진이를 난간에서 끌어내렸어요. 학생처에 알렸고 수진이는 상담을 받게 됐죠. 하지만 그 뒤로 학교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걔 좀 무섭지 않아? 사람 얼굴만 보고 어떻게 안 거래? 민재는 고개를 숙인 채 혼자 도서관 구석에 앉았어요. 이게 엄마가 남겨준 능력의 무게였어요. 16년 전 민재가 4살이던 해 인천의료원 중환자실에서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죠. 민재는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의 손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지만 민재는 놓지 않았어요. 엄마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그리고 속삭였죠. 민재야, 사람 얼굴 잘 봐. 내가 본 게 진짜야. 억울한 사람 있으면 도와줘. 그 순간 민재의 머릿속으로 뭔가가 흘러들어왔어요. 따뜻하면서도 무거운 것. 엄마가 가진 무언가가
민재에게 옮겨온 거예요. 엄마가 눈을 감은 뒤 민재는 처음으로 아버지 얼굴을 제대로 봤어요. 거기엔 깊은 슬픔과 앞으로 닥칠 고난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그때부터였어요. 민재가 사람의 얼굴에서 감정을, 때로는 운명까지 읽을 수 있게 된 건 능력엔 대가가 따랐어요. 가볍게 쓰면 두통, 조금 더 깊이 보면 코피, 사진이나 과거까지 읽으려 하면 대량 출혈에 의식을 잃을 수도 있었죠. 오후 5시 집으로 돌아온 민재. 형이 급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끄는 형이 민재를 붙잡았어요. 민재야, 미안한데 아버지 저녁 도시락 좀 갖다 드릴 수 있어? 편의점에서 급하게 대타 요청이 왔어. 아버지는 6시에 근무를 시작해서 8시쯤 저녁을 드셨어요. 형이 늘 도시락을 가져다 드렸는데 오늘은 민재 차례가 된 거죠. 응, 알았어. 조심히 가. 형이 달려나간 뒤 민재는 낡은 보온 도시락에 라면과 계란 후라이를 담았어요. 변변치 않지만 따뜻한 밥 한 끼는 챙겨드리고 싶었거든요. 통장 잔액을 확인했어요. 버스비 왕복 4,800원. 아슬아슬했죠. 현관 옆 선반에 놓인 엄마 사진 앞에서 민재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엄마, 오늘도 무사히 다녀올게요. 거실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바이오젠 오늘 밤 10시 중국 제약회사와 50억 달러 규모 특허 계약 예정입니다. 민재는 그 뉴스에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께 따뜻한 저녁을 갖다 드리고 싶었을 뿐이었죠. 오후 7시 20분 송도. 민재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익숙한 풍경을 바라봤어요. 50층, 60층짜리 유리 빌딩들. 매일 밤 이 건물들을 청소하지만 낮에 보는 풍경은 또 달랐죠. 바이오젠 본사 52층 타워 앞에 도착했어요. 로비로 들어가니 대리석 바닥이 반짝거렸고 천장엔 커다란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청소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의 민재는 어딘가 어색했어요.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죠. 아버지, 저 로비에 왔어요. 민재야? 고마워. 8시에 내려갈 테니까 앞 벤치에서 기다려. 전화를 끊고 민재는 벤치로 향했어요. 그런데 일반 엘리베이터 앞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고 옆에 있는 금색 무늬 회장 전용 엘리베이터는 텅 비어 있었어요. 민재는 망설였어요. 저기 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발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마치 뭔가에 이끌리듯이 버튼을 눌렀어요. 우연히 보안 시스템 점검 중이라 카드키 없이도 문이 열렸죠. 벽에 정기점검 3회 연기됨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문이 열리고 민재는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어요. 그 순간 민재는 몰랐어요. 이 엘리베이터가 자신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금색 엘리베이터 안은 고급스러운 향기가 났어요. 민재는 도시락 가방을 꼭 안은 채 구석에 서 있었죠. 그때 문이 다시 열렸어요. 키가 크고 백발이 단정한 노신사가 들어왔어요. 비서 2명과 경호원 1명이 따라왔죠. 노신사의 눈이 민재를 향했어요. 민재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들켰다, 혼나겠다. 그런데 노신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 청년. 함께 타게. 그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하지만 민재의 관자놀이가 다시 욱신거리기 시작했죠. 노신사의 얼굴에서 뭔가가 보였거든요. 이마의 깊은 주름 속에 숨은 고독, 눈가에 어른거리는 불안, 입술 끝에 서린 배신의 두려움. 이 사람 위험하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52층을 향해서 민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죠. 민재야, 내가 본 게 진짜야. 억울한 사람 도와줘. 20살 청년과 68살 세계적 재벌의 운명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오후 7시 26분. 금색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재는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백발의 노신사가 민재를 내려다보고 있었거든요. 비서들은 눈살을 찌푸렸지만 노신사는 오히려 부드럽게 웃었죠. 어디 가는 길인가, 청년? 민재는 도시락 가방을 꼭 안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한테요. 저녁 도시락 갖다 드리러 왔습니다. 아버지가 여기서 일하시나? 네, 청소하세요. 저도 야간에 같이 일합니다. 노신사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뭔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죠. 민재는 그 눈빛 속에서 외로움을 봤어요. 5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내를 그리워하는 깊고 쓸쓸한 외로움. 이 사람이 바이오젠 회장 제임스 워터스라는 걸 민재는 몰랐어요. 68살 세계적인 제약회사의 수장이라는 것도요. 민재에겐 그냥 따뜻한 눈을 가진 어르신처럼 보였을 뿐이에요. 엘리베이터가 45층을 지나고 있었어요. 그때 끼익하는 금속 마찰음이 들렸어요.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어요. 조명이 깜빡이더니 비상등만 희미하게 켜졌죠. 모두가 당황했어요. 비서 한 명이 인터폰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기계음 섞인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기계 고장으로 일시 정지 상태입니다. 10분 내로 구조하겠습니다. 10분. 민재는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좁은 공간이 싫었거든요. 숨이 가빠지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반지하에서 20년을 살면서 생긴 폐쇄 공포증이었어요. 제임스가 민재 옆에 앉았어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었지만 제임스는 개의치 않았죠. 괜찮아, 청년. 곧 나갈 수 있어. 그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민재의 떨림이 조금 가라앉았죠. 이름이 뭔가? 강민재입니다. 민재. 좋은 이름이군. 무슨 뜻인가? 백성민 제주제요. 어머니가 지어주셨습니다. 제임스의 눈이 잠깐 젖었어요. 아내 생각이 난 거겠죠. 민재는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10분이 지나도 구조대는 오지 않았죠. 비서들은 초조해했지만 제임스와 민재는 이상하게 편안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아버지 도시락엔 뭐가 들어있나? 라면이랑 계란 후라이요. 형이 원래 가져다 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왔습니다. 효자로군. 민재는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임스의 얼굴이 다시 눈에 들어왔죠.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어요. 민재는 제임스의 얼굴을 자세히 보고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요. 이마에 깊은 주름. 거기엔 고독이 새겨져 있었어요. 눈가에 미세한 떨림. 불안이 숨어 있었죠. 입술 끝에 작은 경련. 배신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민재의 코에서 피가 한 방울 떨어졌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죠. 민재야, 내가 본 게 진짜야. 민재는 입을 열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사장님, 누가 사장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제임스의 눈이 커졌어요. 뭐라고? 얼굴에 검은 그림자가 보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이 배신하려고 합니다. 비서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회장님, 청소부가 헛소리합니다. 무시하세요. 하지만 제임스는 웃지 않았어요.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최근 며칠간 느꼈던 묘한 불안감, 이사회에서 감지된 이상한 기류, 오늘 밤 계약을 앞두고 느꼈던 찜찜함. 이 청년이 어떻게 아는 거지? 민재가 코피를 닦으며 물었어요.
오늘 밤에 중요한 일 있으십니까? 제임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밤 10시 계약식. 중국 제약회사와의 50억 달러 특허 이전 계약.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가 위험해집니다. 자네가 뭘 안다고.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냥 보입니다. 민재의 눈이 맑았어요.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었죠. 제임스는 50년 넘게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의 눈을 봐왔어요. 이 청년의 눈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7시 57분, 드디어 엔지니어 팀이 도착했어요. 강제로 문이 열리자 신선한 공기가 밀려 들어왔죠. 민재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셔츠에 코피 자국이 묻어 있었죠. 비서들이 민재를 밀어내려 했어요. 꺼져, 청소부 주제에. 회장님한테 무슨 짓이야. 그때 제임스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됐어. 제임스가 민재 앞으로 다가왔어요. 세계적인 재벌이 20살 청소 알바생 앞에 선 거예요. 비서들의 입이 떡 벌어졌죠. 제임스가 명함을 꺼내 민재 손에 쥐어줬어요. 민재 군, 혹시 내 얼굴에서 또 뭔가 보이면 연락하게. 언제든지. 민재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금색 글씨로 제임스 워터스, 바이오젠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임스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민재를 바라봤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죠. 처음 보는 청년인데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람 같은. 8시 정각. 로비에서 민재를 기다리던 사람이 달려왔어요. 청소복을 입은 아버지, 강태석이었죠. 민재야. 아버지가 민재를 꼭 껴안았어요. 민재의 코피 자국을 보고 놀랐지만 민재는 괜찮다고 했죠. 그때 제임스 일행이 지나갔어요. 제임스와 강태석의 눈이 마주쳤죠. 강태석이 황급히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실례를. 제임스가 강태석의 말을 끊었어요. 아드님이 대단하시군요. 소중히 키우셨습니다. 강태석은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어요. 제임스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떠났죠. 로비 벤치에 앉은 부자. 민재는 아버지께 도시락을 건넸어요. 식었지만 아버지는 맛있게 드셨죠. 민재야, 무슨 일 있었어?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버지, 저 어르신 위험합니다. 뭐? 로비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2시간 후 바이오젠 특허 계약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재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봤어요. 금색 글씨가 비상등 불빛에 반짝였죠.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오늘 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 시각 송도를 떠나는 차 안. 제임스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재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누가 사장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비서가 물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그 청년 말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임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지갑에서 아내 사진을 꺼내봤죠. 5년 전 암으로 떠난 마거릿. 그녀도 직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여보, 이상한 청년을 만났어. 20살짜리가 내 얼굴을 보고 배신자가 있다고 하더군. 사진 속 마거릿은 웃고만 있었어요. 그 청년 말이 맞을까? 제임스의 손이 떨렸어요. 밤 10시 계약식까지 2시간 남았죠. 서명해야 해. 50억 달러짜리 계약이야.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어요. 20살 청년의 맑은 눈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민재라고 했지. 그 청년. 제임스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송도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화려한 불빛들 사이로 어둠이 숨어 있었죠. 오늘 밤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운명의 중심에 20살 청년 강민재가 있었죠.
밤 9시 30분 바이오젠 본사 38층 VIP 회의실. 샹들리에 불빛 아래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한쪽엔 중국 템바오 제약 대표단이 앉아 있었고 반대편엔 바이오젠 임원들이 자리하고 있었죠. 50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5천억 원짜리 계약이 곧 성사될 예정이었어요. 조한길 이사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45살 바이오젠에서 17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죠. 하지만 오늘따라 그의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요. 조한길이 화장실로 향했어요. 개인 칸에 들어가 휴대폰을 꺼냈죠.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서윤아, 아빠야. 수화기 너머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17살 딸 서윤이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죠. 아빠, 오늘 병원에서 그러는데 2주 안에 수술해야 한대. 조한길의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사기. 생존율 5%. 해외 골수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죠. 비용은 8억 5천만 원. 걱정 마. 아빠가 꼭 돈 마련할게. 전화를 끊고 조한길은 거울을 봤어요. 핏줄이 선 눈, 푹 꺼진 볼. 2년 전 회장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30초 만에 거절당했죠. 회사 규정상 불가라는 차가운 답변. 그래서 선택한 게 중국 측과의 비밀 거래였어요. 성금 3억은 이미 받아서 딸 입원비로 썼고 오늘 계약이 성사되면 추가로 5억을 받을 예정이었죠. 서윤아, 아빠가 꼭 살려줄게. 조한길은 주먹을 꽉 쥐고 회의실로 돌아갔어요. 밤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리고 제임스 워터스 회장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두웠죠. 평소의 자신감이 사라져 있었어요. 민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회사가 위험해집니다. 제임스가 자리에 앉았어요. 중국 측 대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워터스 회장님,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서명하시죠. 만년필이 제임스 손에 쥐어졌어요. 계약서 위로 펜촉이 내려갔죠. 그 순간 민재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어요. 누가 사장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제임스의 손이 멈췄어요. 1초, 2초, 3초.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중국 측 대표의 미소가 굳었고 바이오젠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봤죠. 제임스가 펜을 내려놓았어요. 미안하지만 내일로 미루겠네. 중국 측 대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어요. 이건 모욕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데. 하지만 제임스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갔죠. 조한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손에 들린 서류가 바들바들 떨렸죠.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중국 측 문자였죠. 계약 무산. 성금 3억 72시간 내 반환. 불이행 시 법적 조치. 조한길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3억은 이미 딸 입원비로 다 썼는데. 다음 날 아침 7시. 인천 반지하 민재네 집. 민재가 TV를 보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거든요. 중국 템바오 제약, 불법 장기 매매 조직, 자금 세탁 기업으로 밝혀져. 바이오젠, 극적으로 계약 파기. 6조 원대 손실 면회. 민재의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어젯밤 엘리베이터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죠. 아버지, 저 회사, 제가 말한 그 회사예요. 강태석도 놀라서 TV를 바라봤어요. 민재야, 설마 내가 본 게. 네, 아버지. 회장님 얼굴에서 봤어요. 뭔가 위험하다고.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재의 능력이 진짜였다는 걸, 그리고 그게 한 회사를 구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오전 10시 포털 사이트 메인에 새로운 기사가 떴어요. 바이오젠 회장, 20살 청소부의 얼굴 읽기로 계약 파기. 엘리베이터서 만난 알바생 말 듣고 결정. 관상 경영 논란. 누군가 언론에 제보한 거예요. 계약식에 참석했던 내부 인사가. 조한길이었죠. 댓글창이 불타올랐어요. 노망났네. 주식 팔아라. 알바생 말 듣고 6조 원 날릴 뻔. 정신과 가봐라. 바이오젠 망했다. 손절각이다. 주가가 폭락했어요. 하루 만에 12%. 거래량은 폭증했고 투자자들의 항해 전화가 빗발쳤죠. 오전 11시 뉴욕 본사. 긴급 화상 이사회가 소집됐어요. 화면 속 이사들의 표정은 싸늘했죠. 제임스, 설명이 필요해. 20살짜리 청소부 말 듣고 50억 달러 계약을 파기했다고? 정신 감정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 제임스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결과적으로 회사를 구했소. 템바오가 범죄 조직이었다는 게 밝혀졌잖소. 방법이 문제야. 관상? 미신? 이게 말이 되나? 표결이 진행됐어요. 결과는 회장 직무 보류. 최종 결정은 일주일 유예됐지만 제임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죠. 같은 시각 바이오젠 본사. 보안팀장이 강태석을 호출했어요. 강태석 씨 해고 통보입니다. 네. 왜요? 회장님한테 미신 떠든 아들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타격받았어요. 당신 책임이에요. 명찰이 뜯겼어요. 20년 넘게 성실하게 일한 청소부가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예요. 강태석은 해고 통보서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밀린 월세, 형 등록금, 생활비. 앞이 캄캄했죠. 오후 2시 반지하지. 민재가 아버지의 해고 통보서를 보고 있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죠.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이상한 말을 해서. 형 민우가 민재 어깨를 잡았어요. 내 잘못 아니야. 넌 맞는 말을 한 거야. 하지만 아버지가 잘리셨잖아요. 강태석이 민재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손이 거칠었지만 따뜻했죠. 민재야, 아버지는 괜찮아. 내가 나쁜 짓 한 거 아니잖아.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통장 잔액은 바닥이었고 다음 달 월세도 막막했죠. 그때 현관 우편함에서 뭔가를 발견했어요. 명함 한 장과 쪽지. 민재군, 자네가 옳았네. 내가 빚을 졌소. 곧 연락하겠네. 마이너스 J. W. 민재는 명함을 꼭 쥐었어요. 제임스 워터스? 그 어르신이 보낸 거였죠. 같은 시각, 송도 펜트하우스. 제임스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민재가 엘리베이터에서 남긴 말이 적힌 메모가 들려 있었죠. 진짜 나쁜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제임스의 눈빛이 변했어요. 분노와 결의가 타올랐죠. 강민재 주소 찾아줘. 내가 직접 가겠어.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죠.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밤 11시 30분, 인천 달동네.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좁은 골목에 멈췄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제임스 워터스였죠. 68살의 세계적인 재벌이 직접 운전해서 반지하 동네까지 온 거예요. 제임스는 가파른 계단을 올랐어요.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멈추지 않았죠. 숨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발걸음은 더 빨라졌어요. 드디어 반지하 문 앞에 도착했어요. 낡은 초인종을 눌렀죠. 딩동. 안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리자 민우의 얼굴이 나타났죠. 24살 청년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님? 제임스가 고개를 숙였어요. 밤늦게 찾아와서 미안하네. 민재 군 좀 볼 수 있을까?
8평 반지하. 천장은 낮았고 벽지는 곳곳이 눅눅하게 들떠 있었어요. 형광등 불빛이 파르르 떨렸죠. 세계적인 재벌이 앉기엔 너무나 초라한 공간이었어요. 하지만 제임스는 개의치 않고 바닥에 앉았어요. 양반다리를 하고요. 민재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해고당한 뒤로 잠을 못 잤죠.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제임스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민재 군, 나 때문에 힘들었지? 정말 미안하네.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회장님.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제임스가 검은 가방에서 사진들을 꺼냈어요. 임원 20명의 얼굴 사진이었죠. 이 중에 배신자가 있어. 자네가 다시 한번 봐줄 수 있겠나? 민우가 앞을 막아섰어요. 회장님, 안 됩니다. 동생이 능력 쓰면 쓰러져요. 지난번에도 코피 쏟았습니다. 강태석도 고개를 저었어요. 회장님, 제 아들입니다. 더 다치게 할 순 없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제임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 가난한 가족에게 또다시 부탁할 자격이 있을까? 그때 민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겠습니다. 민재야. 어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민재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억울한 사람 도우라고. 회장님은 나쁜 짓 안 하셨는데 억울하잖아요. 저 때문에 욕먹고 계시잖아요. 제임스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20살 청년이 자신보다 더 어른스러웠거든요. 자정이 넘었어요. 민재가 첫 번째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집중하자 관자놀이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죠. 이 사람은 겁쟁이입니다. 자기 살 길만 찾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사람은 욕심이 있지만 작습니다. 배신할 정도는 아니에요. 다섯 번째 사진에서 코피가 한 줄기 흘러내렸어요. 민재는 손등으로 훔치며 계속했죠.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코피가 점점 많아졌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죠. 민재야, 그만해. 민우가 소리쳤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어요. 11번째, 12번째, 13번째.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죠.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16번째, 17번째, 18번째, 19번째. 민재의 입술이 파랗게 질려갔어요. 호흡이 거칠어졌죠. 하지만 마지막 한 장이 남았어요. 민재의 손이 마지막 사진 위에서 멈췄어요. 조한길.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민재의 몸 전체가 경직됐어요. 눈동자가 흔들렸죠. 이건 평범한 관찰이 아니었어요. 사진을 통해 과거와 미래까지 읽으려 한 거예요. 레벨 3 발동. 민재의 눈에서 눈물과 피가 동시에 흘러내렸어요. 이 사람입니다. 제임스가 숨을 멈췄어요. 누군가? 조한길. 이 사람이 배신자입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죠. 근데 이 사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뭐라고? 너무 슬퍼요. 이 사람 너무 슬퍼요. 누군가를 살리려고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순간 민재가 비명을 질렀어요. 으악! 민재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코피가 폭포처럼 쏟아졌고 눈이 뒤집혔죠. 입에서 거품이 일었어요. 온몸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민재야, 민재야. 강태석이 아들을 붙잡았어요. 민우가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죠. 응급 환자입니다. 20살 남자 경련하고 있어요. 제임스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자기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부탁해서 이 청년이 쓰러진 거예요. 민재가 의식을 잃기 직전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누군가를 살리려고 나쁜 짓 하고 있어요.
불쌍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의식을 잃었죠. 새벽 1시 인천의료원 응급실. 민재가 들것에 실려 들어왔어요. 의료진이 달려들었죠. CT 촬영, 혈압 체크, 산소 마스크. 의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극심한 뇌압 상승입니다. 전두엽에 과부하가 걸렸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제 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되면 실명이나 뇌 손상 위험이 있습니다. 강태석의 다리가 풀렸어요. 주저앉을 뻔했죠. 제임스가 그를 부축했어요. 모든 비용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해주세요. 제임스가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냈어요. 블랙카드였죠. 한도 무제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시켜주세요. 전용 앰뷸런스 부르겠습니다. 새벽 2시 30분 서울대병원 중환자실. 민재가 6번 병상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 심전도 모니터, 수액줄. 청년의 몸에 온갖 기계가 연결되어 있었죠. 제임스는 병상 옆 의자에 앉아 밤을 새웠어요. 민재의 손을 잡고 있었죠. 차가웠어요. 너무 차가웠어요. 새벽 4시. 제임스가 지갑에서 아내 사진을 꺼냈어요. 여보, 나 또 잘못했어. 5년 전이 떠올랐어요. 아내 마거리 씨 암 투병 중이었을 때 제임스는 뉴욕 출장 때문에 마지막을 지키지 못했죠. 장례식에도 늦었어요. 그게 평생의 한이었어요. 이 청년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어. 내 욕심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했어. 제임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68년 인생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죠. 새벽 6시. 민재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웃었죠. 회장님. 제임스가 민재의 손을 꽉 잡았어요. 미안하네, 민재 군. 더 이상은 안 돼. 자네가 다치면 안 돼.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목소리는 힘없었지만 또렷했죠. 어머니가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어요.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민재야, 내가 본 게 진짜야. 억울한 사람 도와줘. 저는 어머니랑 한 약속 지키고 싶습니다. 제임스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20살 청년이 목숨 걸고 지키려는 약속. 그게 자기보다 더 숭고했거든요. 알았네. 나머지는 내가 하겠어. 자넨 이제 쉬게. 민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조한길이라는 사람 조심하세요. 근데 불쌍합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불쌍하다고? 네.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길을 잃은 겁니다. 민재가 다시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제임스는 그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진실을 밝히겠다고. 이 청년이 흘린 피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고. 오전 11시 송도의 한 커피숍. 제임스는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선글라스를 쓰고 모자를 눌렀었죠. 세계적인 재벌이 변장을 하고 나온 거예요. 맞은편에 사설 탐정 김 씨가 앉았어요. 두꺼운 파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회장님, 조한길 이사 뒷조사 결과입니다. 제임스의 손이 떨렸어요. 파일을 펼쳤죠. 첫 장부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파일 첫 장. 조서윤, 17살. 진단명 급성 골수성 백혈병 사기. 생존율 5%. 해외 골수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 기증자는 이미 미국에서 확보됐지만 비용이 문제였어요. 8억 5천만 원. 시한은 14일. 사진이 한 장 끼워져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은 소녀.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었죠. 하지만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어요. 앙상한 볼에 희미한 보조개가 패여 있었죠. 제임스의 손이 멈췄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죠. 이 아이가 조한길 이사 딸입니까?
네, 회장님. 파일 두 번째 장. 이메일 기록이었어요. 발신자 조한길. 수신자 제임스 워터스. 회장님, 17년간 회사에 헌신했습니다. 제 딸이 백혈병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답장 시간 30초. 안타깝지만 회사 규정상 8억 지원은 불가합니다. 은행 대출 알아보시길 권합니다. 제임스는 그 이메일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2년 전 뉴욕 출장 중이었죠. 바빠서 대충 읽고 대충 답장했어요. 30초 만에 내가 이랬어?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탐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 이사는 그 후로 은행 15군데에서 대출 거절당했습니다. 신용불량이었거든요. 집 담보대출도 안 됐고요. 이미 3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파일 세 번째 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3개월 전 조한길이 중국 템바오 제약과 접촉했어요. 그들이 제안한 건 간단했죠. 바이오젠 특허 정보를 넘기면 성금 3억, 계약 성사 시 추가 5억. 조한길은 받아들였어요. 성금 3억은 딸 입원비로 바로 썼죠. 하지만 제임스가 계약을 보류해버렸어요. 중국 측은 분노했죠. 성금 3억 72시간 내 반환. 불이행 시 법적 조치. 3억은 이미 병원비로 다 쓴 돈이었어요. 갚을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조한길은 플랜 B를 세웠어요. 제임스를 해임시키고 자신이 임시 CEO가 되면 회사 비자금 5억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에 제보한 겁니다. 회장님이 관상 보고 계약 파기했다고. 제임스는 파일을 덮었어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죠. 내가 그를 이렇게 만들었어. 제임스의 머릿속에 5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아내 마거릿.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볼이 움푹 꺼져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여보, 직원들이 아플 때도 도와줘야 해요. 제임스가 대답했죠. 규정이 있어, 여보. 회사는 회사고 개인은 개인이야. 마거릿이 안타까운 눈으로 제임스를 바라봤어요. 그게 아내의 마지막 부탁이었는데 당신 말을 지키지 못했어. 제임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커피숍 한 구석에서 68살 노인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죠. 오후 2시 서울 대병원 소아암 병동. 제임스가 변장한 채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조한길이 딸 병실에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유리창 너머로 보였어요. 휠체어에 앉은 소녀 서윤이. 아버지 조한길이 무릎을 꿇고 딸의 손을 잡고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어요. 아빠 괜찮아. 나 안 아파. 서윤이가 아버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죽어가는 딸이 아버지를 위로하는 거예요. 서윤아, 미안해. 아빠가 무능해서. 아빠가 돈이 없어서. 조한길의 어깨가 들썩였어요. 오열하고 있었죠. 제임스는 복도 벽에 기대 섰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저 남자를 배신자로 만든 건 나야. 17년을 함께 일하면서 가족처럼 아끼겠다고 약속했어. 근데 진짜 가족이 아플 때 30초 만에 거절했지. 오후 4시 바이오젠 본사법무팀. 제임스가 긴급 지시를 내렸어요. 긴급 의료지원금 조항을 신설해. 법무팀장이 눈을 깜빡였어요. 지금요? 지금 당장. 5년 이상 재직 임직원 가족 대상. 상한액 10억 원. 첫 수혜자는요? 제임스가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조서윤, 17살. 8억 5천만 원 전액 지원. 법무팀장이 할 말을 잃었어요. 조한길이 배신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그 딸을 돕겠다고요? 회장님, 조 이사가 배임 혐의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그 딸을 지원하면 여론이. 그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나?
제임스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지만 단호했죠. 2년 전에 내가 도와줬어야 했어. 그랬으면 조한길은 배신자가 안 됐어. 이건 내 빚이야. 밤 10시 제임스의 서재. 책상 위에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긴급 의료지원금 조항 승인서, 조한길 배임 증거 영상, 이사회 소집 공문. 제임스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송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여보, 내일이면 끝나. 아내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당신이 원했던 대로 할게. 나도 이제 사람다운 회장이 될게. 같은 시각, 어딘가의 병실. 조한길이 딸 서윤에게 전화하고 있었어요. 아빠, 내일 회의 중요하다며? 응. 아빠가 꼭 성공할게. 전화를 끊고 조한길은 눈물을 훔쳤어요. 책상 위엔 제임스 해임한 초안이 놓여 있었죠. 내일이면 끝나. 서윤아, 조금만 기다려. 두 남자가 같은 밤,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내일이면 끝난다고. 하지만 내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거예요. 다음 날 아침 9시 50분. 바이오젠 본사 38층 회의실. 이사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어요. 조한길도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왔죠.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중국 측 협박 문자, 병원 최종 통보. 시간이 없었어요. 9시 58분.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제임스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휠체어를 탄 누군가가 보였죠. 민재였어요. 강태석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조한길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 청년이 왜 여기 있지? 민재의 눈이 조한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죠. 오전 10시 정각.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어요. 제임스가 중앙에 섰고 그 뒤로 휠체어에 앉은 민재가 보였죠. 강태석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어요. 민재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죠. 조한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청년이 왜 여기 있지? 설마 다 알고 있는 건가? 제임스가 입을 열었어요. 오늘 중대한 발표가 있소? 조한길이 먼저 나서려 했어요. 회의만을 꺼내려고요. 하지만 제임스가 손을 들어 제지했죠. 조 이사, 잠깐 기다려. 스크린에 불이 켜졌어요. 첫 번째 영상. 상하이 호텔 로비. 조한길이 중국 텐바오 대표와 악수하고 있었어요. 서류 가방이 오갔죠. 성금 3억 수령 장면이었어요.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영상. 회사 비자금 계좌 접근 기록. 조한길이 5억 인출을 시도한 흔적이 찍혀 있었죠. 세 번째 영상. 전화 통화 녹음이었어요. 제임스 회장이 관상 보고 계약 깼다고 기사 써주세요. 익명으로요. 조한길의 목소리였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이사들의 시선이 조한길에게 쏠렸죠. 조한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회장님, 저는 제임스가 조용히 말했어요. 17년이야, 조 이사. 17년을 함께 일했는데. 조한길의 무릎이 꺾였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어깨가 들썩이며 오열이 터져나왔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서윤이를, 제 딸을. 제임스가 새 파일을 꺼냈어요. 조서윤 진단서, 골수 이식 견적서, 그리고 2년 전 거절 이메일. 스크린에 하나하나 띄웠죠. 여러분, 이 남자가 배신한 건 맞소? 제임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이 남자를 배신자로 만든 건 나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사들이 숨을 죽였죠. 2년 전 이 사람이 도움을 청했소. 딸이 백혈병이라고. 나는 30초 만에 거절했소. 제임스가 고개를 숙였어요. 회사 규정상 불가. 그 한 줄로 답했소. 17년 헌신한 직원에게
이사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만약 나에게 딸이 있었다면? 만약 내 딸이 죽어간다면? 나도 똑같이 했을 거요. 그때 민재가 휠체어에서 일어났어요. 비틀거리면서 앞으로 걸어갔죠. 강태석이 부축하려 했지만 민재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아버지. 민재가 조안길 앞에 섰어요. 바닥에 무릎 꿇고 있는 중년 남자를 내려다봤죠. 저 이분 얼굴을 봤습니다. 회의실이 숨을 멈췄어요. 나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딸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슬픔이 너무 커서 길을 잃은 겁니다. 이분 나쁜 사람 아닙니다. 조안길이 고개를 들었어요. 20살 청년이 자신을 변호하고 있었죠. 자기 때문에 쓰러졌던 청년이. 왜, 자네가 왜?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억울한 사람 도우라고. 이분도 억울한 겁니다. 딸 살리고 싶었던 것뿐인데. 제임스가 서류 한 장을 조안길 앞에 놓았어요. 긴급 의료지원금 승인서. 수혜자 조서윤, 17살. 금액 8억 5천만 원. 조안길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회장님, 이게. 조이사, 자네는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해. 배임은 배임이니까. 제임스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하지만 따뜻했죠. 하지만 자네 딸은 죄가 없어. 서윤이는 살아야 해. 조안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2년 전에 내가 도와줬어야 했어. 그게 내 빚이야. 이제야 갚는 거야.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경찰 2명이 들어왔죠. 조안길 씨, 배임 및 기업 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졌어요. 조안길이 끌려가면서 뒤를 돌아봤죠. 회장님, 제 딸 수술만은. 이미 병원에 연락했네. 3일 후 수술 시작이야. 조안길이 무릎을 꿇었어요. 수갑찬 손을 모아 절을 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끌려나갔어요. 등이 흔들리고 있었죠. 울고 있었어요. 서울대병원 회복실. 조서윤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수술이 성공했죠. 볼에 혈색이 돌아왔고 눈에 생기가 넘쳤어요.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어요. 유리창 너머에 조안길이 서 있었어요. 교도소에서 특별 면회 허가를 받은 거예요. 아버지와 딸이 유리창 너머로 손을 흔들었어요. 눈물의 미소였죠. 워터스 장학재단 개소식.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희망을 보는 청년들을 위하여. 민재가 단상에 섰어요. 21살이 된 청년은 한층 의젓해졌죠. 재단 홍보대사로 임명된 거예요. 저는 이제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민재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정말 필요할 때만 씁니다. 어머니가 그러셨거든요. 힘은 아끼다가 꼭 필요한 곳에 쓰라고.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강태석과 민우도 앞줄에 앉아 눈물을 훔치고 있었죠. 교도소 정문. 조안길이 나왔어요. 5년형 중 3년 복역 후 가석방이었죠. 제임스의 선처 탄원 덕분이었어요. 정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22살이 된 서윤. 건강한 대학생이 됐죠. 73살 제임스. 그리고 25살 민재. 조안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제임스가 손을 내밀었어요. 새로 시작하게, 조씨. 재단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조안길이 그 손을 잡았어요. 회장님,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네 사람이 포옹했어요. 2034년 맨해튼 장로병원 VIP 병실. 78살 제임스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죠. 기억이 가끔 흐려졌지만 웃음은 여전했어요. 병실 문이 열렸어요. 30살 민재가 들어왔어요. 심리학 박사가 됐죠. 회장님. 민재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제임스가 희미하게 웃었죠.
민재 군, 내 얼굴 좀 봐줄 수 있나? 이제 어떻게 보이나? 민재가 천천히 제임스의 얼굴을 살폈어요. 10년 전엔 불안과 후회가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회장님 얼굴엔요, 후회가 없습니다.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행복만 가득합니다. 제임스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요. 양자 입양 신청서. 내 아들이 되어주겠나? 민재가 펜을 들었어요. 손이 떨렸죠. 눈물이 서류 위로 떨어졌어요. 서명했어요. 이제 제가 회장님 곁을 지킬 차례입니다. 민재가 제임스의 손을 꼭 잡았어요. 10년 전엔 회장님이 제 눈물 닦아주셨잖아요. 창밖으로 뉴욕의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어요. 제임스의 주름진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고맙구나, 아들아. 50년 나이 차이. 하지만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민재는 깨달았어요. 얼굴은 운명의 저주가 아니었다는 걸. 선택이 새기는 축복이었다는 걸. 그리고 사랑이 지워주는 용서였다는 걸. 석양이 지는 뉴욕 병실. 할아버지와 손자가 된 두 사람이 나란히 창밖을 바라봤어요. 회장님, 아니 아버지. 민재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 얼굴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 안 보여요. 제임스가 웃었어요. 이제 두려울 게 없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두 사람의 손이 꼭 맞잡혀 있었어요. 얼굴을 읽는 청년은 마침내 가장 아름다운 얼굴을 찾았어요. 사랑으로 가득 찬 얼굴을요. 여기까지가 얼굴을 읽는 청년 이야기였어요. 20살 청소 알바생이 6조 원짜리 사기를 막았고 배신자의 눈물을 읽었고 결국 모두를 구원했죠. 얼굴은 거짓말을 못해요. 하지만 그 얼굴을 바꾸는 건 결국 선택이에요. 조안길은 딸을 살리려다 길을 잃었지만 다시 돌아왔어요. 제임스는 30초의 거절을 평생 후회했지만 끝내 속죄했죠. 그리고 민재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어요. 억울한 사람을 도우라는 그 약속을요. 여러분의 얼굴엔 뭐가 보이나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얼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